12번 유형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이런 거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직선 중에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아무데나 이렇게 가도 돼.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 정도 되면은, 근데 원래는 또 더 있죠? 만약에 두 개가 일치하고 이렇게 돼도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우는 세 개가 다 일치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세 개의 직선이 존재합니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1. 그럼 일단 요 두 개를 가지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기울기가 1인 게 하나 딱 나왔네, 그지? 그럼 일단은 두 개의 직선, 얘를 L이라고 하고 M이라고 나올게. 얘가 L, M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일단은 요 경우는 될 수 없다라고 지금 하겠죠. 요 경우는 셋 다 평행할 수는 없겠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봅시다. 평행한 거. 그런데 얘는 기울기를 딱 가져보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해도 괜찮을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A 값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될 수는 있지 않니? 요 점을 지나버리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야 되네. 요식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 그럼 y 값은 1 되겠네. y 값이 1이면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2,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직선 자체가 요 교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리면 무조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네.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쑥 대입하면 되죠.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그러면 a 값은 2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거와 2분의 1과 1 요 세 개의 어떤 합을 구하시오 라고. 곱이구나. 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요것도 조금 나올 만한데 이거 시험 나올 만한데 상중 문제긴 한데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우리 칠판 전체를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몇 부분으로 나뉜다는 뜻입니까? 네 부분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 경우와 6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경우. 요거를 두 가지 종류로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이 평면 자체를 한 요 정도만 생각하자. 4개로 나누기 때. 그러면 어떤 세 직선이 평행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딱 되겠죠? 직선이니까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부분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두 개는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잘했어. 또 있습니까? 또 없나? 두 개 그림밖에 없죠?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우리는 6개의 부분을 생각해보자. 6개. 6개가 되려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 한 점에서 만난다?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이 두 종류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도 적어놓고 저거도 그림상 그려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뭔가 판단을 해볼 만한데 얘가 지금 온전히 나와 있는 식이지 않니? 일치한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x의 개수의 비율, y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다 똑같아야지 일치할 수 있거든. 그럼 일단은 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가, 판단해보는가. 얘 두 개를 딱 판단하자. x의 개수가 1이죠. 2배가 됐는데 2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 두 개는 일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보면 y의 개수가 1이죠. 2배 했는데 2배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일치할 수 없고 이렇게도 일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 그림을 하기 위해서 얘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얘 두 개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니?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 얘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딱 찾아놓고 자, 요거 하나 딱 적어봐. 지금 요거는 요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뭐가 되냐면 요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b 값은 역수치하면 되죠? b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딱 되겠네. 그러면 얘 두 개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그러면 이쪽 그림으로 가보자. 세 개 다 평행하겠다? 기울기만 같으면 되겠네, 그지? 평행하려면 얘가 2배가 됐네? 그러면 얘가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 그래서 b 값은 4.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절반이 됐네? 그러면 x의 개수도 절반이 돼야 되네? 그러면 a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얘밖에 지금 안 된대. 그 이유는 뭘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식에다가 한번 다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분의 4y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하면 되죠? 얘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면 이거 나오고 얘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면 이거 나오고 얘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면 이거 나오고 그러면 얘는 x, y, z의 상수항의 비율까지 다 똑같죠? 그럼 얘 두 개는 직선은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관계있지? 이거 하나 이거 되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했지?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 개가 일치하고
제곱 하나는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요거도 가능성이 있다고 밑줄을 하나 딱 쳐놔봐.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얘 두 개가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것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네 부분으로 될 수 있어. 그래서 저것까지 일단 하나 더 적어놔봐. 저것까지. 요거는 논의를 좀 해볼 만하네. 근데 저기 서로 다른 세리점이라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마디와 끝에 있는 단조건을. 고마워 수연아. 자,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요거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지? 아, 그러네. 눈을 떠야 되겠네. 눈이 없다. 서로 다른 색식사니까 저 주황색 부분만 A, B가 될 수 있다. 여기 뭐니? 가져가야지. 이제 계약이야. 집중해. 책상 밑에 휴대폰 보는 거 다 봐. 다 보여 눈에. 너희는 안 보이는 줄 알지? 이거 뭐지? 다른지 다른 거 전부 다 보여. 이제는 공부할 때야. 와, 효성이 부교재가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보아하는 거거든. 근데 난이도가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섞여 있고 그런 거거든. EBS에 나온 건데. EBS 전국 연합. 와. 보통 올림포스 그냥 올림포스를 쓰는데 올림포스 전국 연합을 썼네. 모의고사 기출 문제. 아, 아직도 안 샀다고? 아, 진짜 부교재 나오면 바로 사야 될 거 아니야. 난 오늘 어제 샀다. 오늘 샀어. 한번 풀어보려고. 자, 유형 13 갑니다. 유형 13. 암기를 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자,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봅시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하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겠대. 그게 요 직선입니다. 이렇게 옆에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겠대. x1, y1 이렇게 되겠대. 자, 그게 어떤 점이 있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항상 최단거리를 의미합니다. 최단거리. 그래서 점에서부터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는 이것도 요 공식 고3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공식이 고3 끝날 때까지 나오듯이 별말 없어도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면 무조건 저 식을 딱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를 d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d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분수를 만들어서 분모는 루트가 씌워지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질 거야. 자, 그러면 분모에 오는 것부터 해결하는 거야. 분모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약간 피타고라스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죠?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다음에 x좌표니까 여기 x에다가 대입하고 y좌표니까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거를 분자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요것만 딱 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무조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공식 무조건으로 가볼까? 이런 거 가볼게. 하나 예를 들어서 천천히 그 공식이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직선식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점만 2,6을 이렇게 밑에 적을게. 자, 그럼 그 거리 d라는 것은 루트를 씌울 것이고 절대값을 씌울 것이고 얘가 지금 8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자, 출발합니다. 분모는 x의 개수, y의 개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죠? 그러면 3, 2, 6이 되겠죠? 6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4, 6, 24.
K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분모는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5를 넘기면 5, 8, 40이 될 것이고 절대값을 정리하면 K 플러스 30. 자, 그럼 절대값 씌워서 40이 되겠대. 그럼 얘가 40이어야 되죠? 그러면 K 값은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40이어도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40이 되려면 마이너스 70이어도 되는데 양수 K 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답을 10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안 끊기네? 괜찮은데? 아,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봤어. 내가 보면서 하려고. 화질이 생각보다 요것도 전면 카메라를 공유한 건데 후면 카메라보다는 조금 별론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빠지면 줌으로 들어옵니다. 딴반에서 딱 빠졌는데 물론 그 확진이 돼서 빠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2번이나 검사했어. 자가진단 이틀 연속으로. 와, 저번에 내겠죠? 꼭 약국에서 사라고? 편의점에서 사지 마라. 왜요? 약국 키트는 그 여기에 집어넣는 면봉이 되게 얇아. 근데 편의점 키트는 기울기 있는 것 같이 그런 뭉퉁해. 근데 두 번째는 약국 거 아니 편의점 거랬어. 집어넣어서 와이프가 막 10번 돌리잖아, 그지? 딱 뺐는데 코피가 났어. 근데 그냥 집어넣으래. 그래서 일단 둘 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꼭 약국 걸로 얇은 걸로 해서 비닐로 된 거 개별로 된 거 사지 마. 박스에 들어있는 그런 걸로 사야 돼. 저 요 위까지 올라오는 그 불쾌감을 느끼면서 진짜 검사 몇 번 한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 자가 키트 말고 진짜 CPR. 뭐가 어디에 학원에 누가 있었다 이러면 선생님들 다 검사하러 가야 돼. 자, 상종 문제도 또 한번 해보자. 공식 좀 하기 위해서. 자, 와, 정말 뭐야? 삼성분 식도 아직 정리 안 됐죠? 식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x의 개수가 뭐야? 1 플러스 2k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y가 될 거고 삼성은 마이너스 4는 0. 와, 일단 직선의 식 자체가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네, 그지? 자, 그런데 저기 1,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해놓자.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안 하고 그냥 FK라고 했으니까 그냥 FK라고 할게. K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가 봐. 루트 절대값 이렇게 또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일단 분모는 귀찮게 x의 개수를 제곱하고 플러스 y의 개수 제곱하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k 마이너스 2k 일단 k는 사라졌어. 1 4 마이너스 4 1만 남았어. 됐죠? 그럼 절대값은 없애도 상관없겠네. 여기 1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전체 값이 최대가 돼야 되겠대. 근데 분자는 정해져 있고 분모만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분모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분모. 일단 k에 관한 식만 하자. 4k 제곱, k 제곱이니까 5k 제곱.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4k? 사라졌는데? 맞죠? 근데 플러스 5네?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0,5죠? 그래서 5가 최소값이네. 아, 그러면 요 루트 안의 값이 5일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트 5분의 1. 그래서 5분의 루트 5가 우리가 구하는 분모가 최소가 됐을 때 전체 값이 최대가 되는 이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물론 증명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깁니다.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절대 그거를 증명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 요 풀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가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남은 4개의 유형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배웠는데 어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주어졌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고 L1이래. 얘와 평행한 직선이 하나 또 있겠대. L2라고 됐네.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무조건 거리는 최소야. 그래서 수직을 생각해야 돼. 어디서든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일 게 아니겠니?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처럼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네?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까? 아무거나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아무거나 위의 점을 찾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직선에서 가장 편한 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x나 y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직선 위의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 다른 걸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 직선을 가져올게.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이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거리 d. 자, 이제 조금 바로 계산을 해볼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1 0 그러면 k-1이구나. 근데 거리가 지금 얼마? 4루트 5가 되도록 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절대값 k-1이라는 것이 20이 되도록 하는 k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k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k가 21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19가 들어가도 절대값 씌우면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합하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두 직선 사이 거리 다 똑같은 얘기야. 임의의 한 점을 찾기만 하면 끝나버려. 됐죠? 왜 출근하는데 이게 이어폰 연결이 안 될까? 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전에 구글 미트는 내가 애들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내가 이거 끼고 있었잖아. 이거 끼니까 애들 목소리가 나한테 바로 들리니까 내가 수업하다가 답 뭐야? 이렇게 하면 수업하다가도 대답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 핸드폰에 연결돼도 줌에서 연결 안 하면 잠시만 은호야 왜 되지 않나 오늘? 아까 스피커로 나오는데 뭐 이어폰 일단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뭐 나 이거 왠지 이거는 처음 껴보거든? 내 거는 원래 이게 아닌데 귀에 쏙 집어넣는 건데 약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강남코. 애플은 다시 새로 나온 게 귀에 쏙 집어넣은 걸로 바뀌지 않았어? 그럼 이어폰. 혹시 몰라? 오픈형을 때
갑니다. 후. 와. 와. 자, 이제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대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좀 처음에는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대략적인 위치지만 일단 잡아놓고 출발해 봅시다. 3,4니까 요쯤 되겠네. A가 3,4. 다음 B가 2,0이니까 요쯤 되겠죠? B가 2,0. 그 다음에 4,2면 요쯤 되겠네. C가 4,2.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자, 원래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세 선분 중에 하나를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L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첫 번째야. 나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어. 그냥 눈으로만 봐. 이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여기 두 번째야. 높이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밑변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세 가지 작업을 원래는 조금 해줘야 됩니다.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봐.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직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 빼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 방법을 추천으로 합니다. 왜? 괜찮지? 이 방법이 제일 쉬워.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와도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술형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요 주변에서 못 봤어. 선생님 잠실에 있을 때 그게 나왔거든. 정말 치사하게 이 방법을 하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방법도 있지만 잠깐만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있지만 요 방법은 조금 기억을 합니다. 자, 0,0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A, B가 있고 그 다음에 C, D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할게. 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당연히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절대값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두 개의 곱을 내항, 얘를 외항이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외항의 곱에서 내항의 곱을 빼도 상관없고 내항의 곱에서 외항의 곱을 빼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조금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0,0을 안 만들고 하는 신발끈 공식이 있거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네 번을 적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되거든? 그래서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를 0,0으로 만드는 게 편하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0,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도 넓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볼게.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 자, 얘를 0,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y좌표는 건들지 않고 x좌표만 2를 뺀 거야. x좌표 2를 빼면 1,4가 되겠죠? x좌표 2 빼면 2,2가 되겠죠? 하나가 0,0이 됐으면 얘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촬영 중이니? 됐어. 무조건 2분의 1 절대값 해놓고 딱 봐도 더 큰 게 내항의 곱이 더 크죠? 8에서 외항의 곱 2를 뺀다라고 해버리면 얘가 넓이가 3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갑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뭐 굳이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는 없겠다, 그치? 다 실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다 채워지는 거니까. 그죠? 아, 선생님들이 정말 치사하게. 와, 이거 되면 끝이야. 이 문제가 딱 튀어나오잖아. 패스해. 패스해. 자, 다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아. 세 개의 직선이 있겠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연립해서 점 구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점 구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세 개를 구하고 출발을 해야 돼.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긴 나와. 항상 치사하잖아, 그치? 시험이 되긴 돼. 근데 방법은 연립해서 점의 좌표 못 찾겠니?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시오란 말이 없으면은 하나를 0,0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 그치? 천천히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심심함하고 지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패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오래 걸리게 만든 그런 문제. 자, 이제 유형법 쪽으로 나왔네. 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과 마지막이 뭐냐면 자치가 나오는 거야. 항상 자치가 나오면 내가 뭐 하랬니? 무조건 별표를 치라고 했습니다. 별표 쳐야 돼. 얘는 굳이 안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얘도 시험에는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어렵지가 않아. 자, 한번 볼게. 우리는 직선에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랬죠? 항등식을 꼭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m이 있는 거, 요거죠. m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x-4가 되겠죠. 그 다음에 m이 없는 거도 괄호를 쳐서 묶어버리자. 그러면 -y 플러스 3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m이 포함된 직선은 얘를 0으로 만드는 4,3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정도 되겠군. 이거를 지난다는 조건은 알고 있지만 다른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풀이할 때 선생님이 꼭 하나는 확인해 주랬죠? 기울기. m이 의미하는 게 x의 개수이긴 하지만 얘를 넘겼을 때 y는 mx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m은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어떨 때는 -m이 기울기가 될 때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저번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직선으로 한번 가볼게. 자, x, y 개수가 1로 똑같으면 x절편도 y절편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x의 0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y의 0 집어넣어도 2가 나오죠. 그래서 좀 2죠? 좀 2죠? 대충 이렇게 할게. 그래서 2,0이 있고 0,2가 있고 이런 정도로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4분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죠? 그럼 1사분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위의 점은 4분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위의 점은 안 되고 여기에서 얘 축위의 점은 안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보다는 커야 되고 어디보다는 작아야 되느냐 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는 안 되고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는 안 되고 더 내려올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만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x좌표 보니까 2 증가할 때 3 증가했죠? 이때는 m 값이 2분의 3이 됩니다. 자, 얘는 4 증가할 때 1 증가했죠?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간단하나? 그래서 m 값은 4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m 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을 합시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쉬니까 이제 목요일 날은 학교도 해야겠죠? 목요일 날은 RPM을 좀 책 점검을 한번 쭉 해볼게요. A 스텝을 제외한 B 스텝부터 빠진 부분, 채점 안 된 부분 없는지 책을 점검을 잘 할게. 그래서 좀 빈 부분 있으면 보충도 좀 해야 될 거고 너무 억지로 보충을 안 하기 위해서 막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적당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빨리빨리 좀 채워넣는 게 좋을 겁니다. 중학교 때처럼 진짜 공부하면 안 돼. 자, 요번에는 선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사각형하고 만나야 되겠대.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겠죠? K가 포함되어 있네, 요번에는. 그럼 먼저 판단하자. 기울기는 얘를 마이너스 y를 넘기니까 y는 kx? 기울기는 k구나. 얘를 먼저 판단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등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항등식. k가 있는 부분 x 플러스 3, k가 없는 부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는 0이죠. 얘를 0으로 만드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우리는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k가 포함된 저 직선은 마이너스 3 요쯤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요쯤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조건 없이 이 사각형하고 만나네? 당연히 만나는 거죠? 만나죠? 그럼 또 경계만 보면 돼. 이렇게 될 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얘도 만나고 있는 거죠? 얘도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고 그럼 요 사이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점의 좌표를 판단하면 3,1 얘는 2,4 자, 기울기를 판단할게 K 얘가 6 증가할 때 2 증가했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5 증가할 때 5 증가했죠? 그럼 기울기가 1이 돼버리네? 1 이하 근데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림에서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좋지? 다음 유형 한번 가보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요 유형하고 조금 쉬도록 할게.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하는 공식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은 두 직선이 존재하겠대. 뭐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대충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직선이 하나 있겠네. 그 다음에 주황색 직선 얘는 y는 2가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요만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각의 2등분선 이거하고 똑같은 발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여기는 없어서 지금 같은 거리에 있는 말이 좀 깁니다. 점의 자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요거 구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이 나오든 이 말이 나오든 뭘 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자 그림상 이해를 시켜줄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가 있네. 요 각을 2등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는 각을 2등분한 직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두 개를 찾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을 2등분한다는 게 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하고 똑같습니까? 왜냐면 증명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요 직선, 우리는 이 자취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요 직선이 이미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됐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90도가 있죠? 그래서 R. 그 다음에 빗변이 지금 공통이죠? 그래서 H. 나머지 한 각이 똑같죠? 그래서 RHA 합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는 이 명칭을 쓰지 않으면 아마 감점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무조건 서술형에서 토시 하나 틀리는 거에 따라서 큰 점수 차이. 만약 2점이 깎였는데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합시다 이런 것들. 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점의 자취라고 하면은 구하는 점의 자취의 좌표를 항상 x, y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점을 x, y라고 놓게. 그러면 이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똑같을 거야. 그래서 두 번 안 적고 여기다가 적게 x, y. 자, 여기도 루트가 있을 것이고 절대값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루트가 있을 것이고 절대값이 있을 것이고 거리가 같다. 자, 이제 안에만 채워 넣어 볼게. 잘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은 x계수 1의 제곱 플러스 y계수 2의 제곱. 그래서 5가 되겠죠? x의 계수 2의 제곱 플러스 y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여기도 5가 되겠네? 그러면 x에다가 x를 집어넣고 y에다 y를 집어넣고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객관식이 나오죠? x 계수의 제곱과 y 계수의 제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겁니다. 자, 요 논리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값에서 양쪽에 만약에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이걸 푸는 요령은 한쪽은 그대로 풀고 한쪽은 플러스 b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b가 돼도 어차피 절대값이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러면 제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니? a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얘를 넘기면 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a, b가 의미하는 거 뭐야? 요 두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딱 보자마자 x계수, y계수 제곱의 그 합의 루트 씌운 게 분모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두 식을 뺀 거와 두 식을 더한 것만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전혀 객관식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두 식을 더하면 뭐가 되겠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 식에서 이쪽 식을 빼야 되겠죠? 항상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기 때문에 빼면은 x, 빼면은 마이너스 3y, 빼면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객관식이면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상중 문제 하나만 딱 할게. 자, 만약에 요 식이 아니었으면 같은 거리에 있다 또는 각이 2등분이다 라고 하면은 루트 5 그럼 두 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 끝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있네. P가 지금 x, y입니다. x, 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배 한 것과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겠니? PR, PS의 2배가 PR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불행하게도 루트 5로 똑같긴 했지만 여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자, 어차피 루트 5는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이 돼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x, y라고 우리가 잡았으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자, 이쪽을 그대로 푸는 게 낫겠죠. 오른쪽 편을 그대로 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됐죠. 다 2배 써. 그러면 왼쪽 식은 그대로 풀리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또는 반대로 풀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군.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니? x가 사라졌죠? y를 이쪽으로 넘기면 3y 2. 그러면 얘는 y는 3분의 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 유형이 좀 힘듭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긴 했는데 안 끝났어. 우리가 다음에 원방을 넘어갈 거거든. 원방에서 이 직선의 방식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사용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오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따가 원의 방정식의 맛은 봐야 되겠죠. 원이 뭔지. 맛보기 싫어? 이제 두 단어 남았다 우리. 가는 천천히 가자. 바가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잠깐 쉬었다가 원의 방정식으로 가볼게. 그럼 은호도 잠깐 나갔다가 내가 이따가 접속하자라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자. 너도 좀 쉬었다가 그때 또 일단 종료를 할게.